이번에는 그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그 수주 공사 계약과 현대건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뭐 진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이후에 뭐 이것저것 공사들을 합니다. 관저에 뭐 증축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그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경호 초소 그리고 뭐 파인그라스라는 접객 공간이 있다고 해요. 네. 또 여기 관련된 공사 그리고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 리모델링 할 때 뭐 바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2022년 7월에 1억 3천만 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싼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금액에 이 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스크린 골프장 등이나 뭐 이런 거 11억 정도의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다는데 근데 이거를 또 다른 하청에 넘기잖아요, 현대건설이. 근데 다른 현장의 일감을 뒤에 챙겨주겠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내가 발주를 이렇게 100원에 받아가지고 이 공사 300원에 해줘라고 더 비싸게 하청에 주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대건설은 뭘 받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대가성으로 나온 얘기가 지금 대통령실 앞에 그 미군 땅 반환되면 그렇죠. 드래곤 호텔 있는 지역. 예, 거기에 영빈관을 짓겠다. 이 공사의 규모는 800억이 넘는 규모다. 이 얘기가 오늘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이러면 엄청난 비리 사태 아니에요? 이게 저는 사실 현대건설이라는 게 지금 거의 건설 수주의 거의 1위 업체 아닙니까? 난 이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이건 뭐 어떤 저기 구멍가게도 아닌데 이게 거의 1억에서 계약을 하고 여기는 11억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1억이라는 거는 저기 아주 뭐 강남에 아주 아파트 리모델링만 해도 1억 몇 개 들었다는 데도 있는데 이 스크린 골프장 이게 그 한남동에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요. 스크린 스크린 골프장 경호 초소를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그 파인그라스라는 게 뭐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자들한테 뭐 김치찌개 한다 그러고 그 나무 심고 잔디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그것만 해도 그 일반 가정집 그것만 해도 1억 넘게 들어갈 겁니다. 아마 나무가 나무 하나하나가 이제 대단한 거고 그걸 가지고 1억에 받아서 11억에 맞게 11억도 이거 아마 싸게 했을 겁니다. 이게 보통은 그렇게 못 할 거예요. 거기서도 그랬나? 현찰로 할 게 좀 싸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사우나 때처럼 11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800억 수주를 따서 결국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본 10억은 800억을 딸 때 이제 이 일본말로 반가이를 하는 거겠죠. 반가이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영빈관을 어디다 지으려고 했냐면 이게 지금 국방부 지금 대통령실이 있으면 대통령실 맞은편에 전쟁기념관이 있고 전쟁기념관이 이제 그쪽이 이제 미군 부대 이제 메인 포스트라 그러고 이게 대통령실 옆쪽이 사우스 포스트라 그러는데 거기에 드래곤 호텔이 있고 그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엄청 넓죠. 거기. 그 부지에 이제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영빈관은 878억이라고 기획에 올렸어요. 실제로 기재부 예산은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커트가 된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용산으로 이전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도 않을 일들을 이렇게 벌이게 된 거죠. 아니, 청와대에 멋진 영빈관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도 영빈관을 썼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속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그 청와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무속인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직 대통령들의 뭐 말년이 좋지 않았다 등등. 그래서 윤석열 부부가 단 하루도 거기서 자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 날, 그러니까 나오라 그러잖아. 나오라 그리고 빼라. 우리는 첫날부터 거기 안 갈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때도 이렇게 원칙대로 했으면서 왜 지금은 자기들이 이렇게 원칙을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영장도 영장도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진짜 대통령실만 용산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뭐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저기 뭐 지각하네 어쩌네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안에서 그러니까 땀바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짜로 알 수가 출근하고 없었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현대건설은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현대건설이 반드시 터진다. 그런데 이 800억 이것도 약과예요. 더 있을 것이다. 이 800억은 그냥
진행된 거는 별로 없어요. 현대가 그렇죠. 진행이 안 조감도를 됐죠. 냈고 예. 이쪽은 예산 할라 하다가 무산된 거잖아요. 음. 부산 가덕도는 10조짜리예요. 아, 예. 현대건설이 그걸 7조짜리를 거의 수의가 계약으로 땄습니다. 현대건설이. 왜냐하면 이제 가덕도는 워낙 큰 공사고 전문성이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리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현대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죠. 그런데 국토부가 발주한 내용이 그런 걸 이제 제한적 경쟁 입찰이라 합니다. 몇 군데만 들어올 수 있도록. 예. 그런데 나머지는 안 되도록 발주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대가 수의 계약으로 땄거든요. 7조를. 그리고 공사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근데 따고 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나서 10년으로 늘려줘. 그리고 10조로 늘려. 해서 다 해줬어요. 국토부가. 예, 예. 그런데 4월 4일 날 윤석열이 파면되자마자 던져버렸어. 우리 안 해. 현대건설이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던 다른 기업들은 지금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죠. 네, 예. 네. 그리고 부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가에서도. 그게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건가요? 그 금액으로는. 아니 지금 10조로 늘려주고 공기도 7년에서 9년으로 늘려주고 한 게 다 특혜다 이거예요. 특혜.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원하는 있었던 건데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갑자기 안 한다고 던졌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행이나 이런 게 들킬 거를 그러니까 거의 중간에 못 뭔가 봤어요. 꼬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예. 파면되니까 예, 이제는 수사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몇 명이 그리고 이제 그 재선도 했던 최인호 의원 이제 예, 부산, 예. 부산시장도 준비하고 최인호 의원 등 한 국회의원 몇 명이 이걸 공식적으로 많이 주장을 했는데 중앙 메이저론에서 다루지를 않고 있다가 이제 관저공사를 현대가 공짜로 해주고 뭐 했다. 지금 그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다 연결이 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최인호 의원한테 이걸 특검에다가 고발해라.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다. 해서 이제 2, 3주 전에 특검에 고발을 했죠. 그 가덕도를 대가성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800억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빈관 8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병철 변호사 말씀은 10조가 조 단위. 중요해요. 가덕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특혜성 무언가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측에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처음에 한겨레 측에서 질의를 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루트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후에 취재가 진행되면서 건물의 조감도 경호처의 요청으로 제출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설계 착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설계 착수 여부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착수할 무산되기 수가 때문에 없었죠. 이제 그 예. 국회에서 예산이 잘렸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이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돼요. 여기 4호에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위반 그렇죠. 사건이 아예 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를 바로 하면 되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뭐 최인호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고발만 하면 현대건설 거까지도 다 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이 이렇게 지금 시대에 들어온 것도 참 이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니 어떻게 공적인 계약을 맺는데 그 대통령 관저와 관련 뭐 영빈관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이렇게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이게 저는 정말 아주 그냥 저는 기가 차고 또 하나는 아무 업체나 들어와서 그 하청업체들 막 그냥 쥐어 짜내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요. 일단은 예. 공짜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덩어리를 더 큰 걸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보안과 그 여러 가지 그 고급 정보들을 예, 취급하는 예. 곳에서 그럼 아무나 와서 그냥 다 공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꾸렸고 이게 진짜 탄핵이 돼서 지금 오니까 드러났기에 망정이지 예. 안 됐으면요. 저 정말 가덕도 신공항까지 이걸 다 해먹었을 생각들을 하면은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뭐 도청 얘기도 나오고 대통령실 자체 보안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한 3년여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도청을 했다고 칩시다. 대통령실 안에서 들려왔던 이야기들이 그 다른 나라에 들었으면 어떤 얘기들이었을까? 도청했죠. 또 미국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들으면서도 먹는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들으면서도 얘기나 먹는 야 얘기. 뭐라는 거냐? 뭐 이게 뭐 보안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주로 먹는 얘기. 근데 이게 들으면 김치찌개 뭐 이런 거 했을 것 같아.
지금 제가 이거 주목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오너 회사가 어디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잖아요.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못지않은 세계적 굴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그 회장들을 윤석열이가 이리 와 해서 떡볶이 먹어. 그 더러운 집에 들어간 거 갖고 찍어주고 부산 자갈치 예. 시장 가서 그리고 부산 엑스포 딴다고 파리까지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술 먹여 가지고 오바이트 시키고 네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윤석열이가 저 엄청난 회장들을 저렇게 완전히 자기 똘마니처럼 가지고 논다. 거기에 대가가 없을까? 뭐 주고받는 게 있었을 것이다. 100%다 이거죠.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그 김건희 씨 관련된 자수서를 했던 이봉관 회장, 서희건설 거기도 건설이잖아요. 그렇죠. 건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왜 이렇게 건설 회사들은 뭔가 크게 인허가권이나 이권이 직접적으로 결려 있는 그 기업체들이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던 것도 사실은 좀 비슷하다고 봐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사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공정거래 위에 뭐가 걸려 있다든지 민원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돈을 묻었다는 거거든.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그런 게 돈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서희건설 관련된 여기도 건설사잖아요. 지금 이제 내용들이 전 더 나올 걸로 보는데 예. 결국에는 그 서희건설의 맞사위 박성근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앉혀놓고 지금 그 앉히는 과정에서 뭐 목걸이니 뭐니 뭐 나토 3종 세트 자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1년 6개월을 총리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럼 거기서 뭘 했을까요? 빼먹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제 여기에 고깃 덩어리들이 이제 왕창 몰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들여다볼 게 한두 개가 들여다볼 아닌 게 것 같아. 한두 개가 아닌데 예. 이게 특검은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 또 인력도 한계가 있고 예. 해야 될 건 산더미고 이게 정말 좀 뭔가 지금은 좀 뭐 특검 기간 연장하든 아니면 또 새로운 특검을 더 하든 뭔가 좀 조치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 그런 비서실장 생각이 그거는 듭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왜 빙산의 빙산의 일각. 일각이고 앉힌 왜냐하면 것만도 빙산의 그렇죠. 일각. 그게 서희건설과 이게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그 전부터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대선 때 캠프 사무실도 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위 이게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 사위 좀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실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차관급 자리를. 내가 우울해요. 음. 그래서 성경 말씀 좀 듣고 싶다면서 안과를 부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밀접함이어야 될까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건 다 이제 현금이나 그러니까 물질로서 나- 마음의 위로는 물질로서만 시계 위로할 수 사주세요.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나 시계. 마음이 우울해. 여기가 비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목걸이가 탁 들어온다든지. 명품 보면 해결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 말을 그렇지. 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주고받는 게 그동안에 신뢰가 이제 익숙하니까. 계속 쌓였고 아. 서희건설 회장이 이거 안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고 목걸이 내고 다 하는 거는 그 앞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죠. 뒷부분을 내놓는 뭔가 손절 거라고 봐야 포인트를 되죠.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목걸이나 이 3종 세트는 에피타이저고 뒤에 이제 본 스테이크나 이제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피자랑. 그거 이제 우리가 다 아니 나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반클리프 아펠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샤론 콘스탄틴 뭐 이런 브랜드들 저는 이 뉴스를 다루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브랜드입니다만 그 브랜드 관계자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알려지긴 알려졌는데 굳이 알려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반클리프 아펠을 지금 에피타이저라 그러잖아. 아니 이제 요 사이즈에선 그렇죠. 그러니까 가덕도 뭐 뒤에- 얘기 나오고 야, 영민관 800억 나오면은 거기에 비하면 에피타이저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명품에다가 똥을 묻힌 거지. 아, 예. 마지막에 결국 똥 얘기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오늘 한겨레 TV 뉴스 다이브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루지 못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출석했고 관련된 이야기들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뉴스들은 저녁 그 메인 뉴스 시간에 확인해 주시거나 아니면 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허락되어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뉴스는 이거네요. 이병철 TV 사이다. 방송 전에 있었던 구독자의 정확히 3배가 늘었습니다. 예, 지금 235명까지 늘었다고 그래요. 네. 예. 제가 그 보답으로 제가 대략 계산해 봤더니 예. 김건희 윤석열 게이트 어허. 이 마피아 집단이 해먹었거나 국가 돈을 국고를 손실시킨 금액이
이명박 때 자원외교로 25조가 사라졌거든요. 예. 그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자금 예.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해외니까. 저수지를 못 찾은 경우도 있을 테고. 예, 여기서 지금 당장 그 현대건설 10조 수주권부터 마약 뭐 다 조단이에요. 제가 대충만 계산해봐도 예. 거의 20조입니다. 그래서 이 20조를 찾는 이거를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야 된다. 예. 이전처럼 중단하면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병철 TV 사이다에서 우리 민주 시민들하고 끝까지 가자.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나온 뉴스들 중에 또 하나 좀 챙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캄보디아 ODA 건으로 저는 보는데 3조입니다. 3조. 예,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매해 예산이 책정은 된다는 거예요. ODA 그 예산들은. 그런데 그게 집행이 되는 사이즈들이 있는데 24년도에는 평소에 몇십억 단위로 집행되는 게 그 해에만 1,900억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ODA라는 것이 사업의 특성상 그쪽으로 돈이 넘어가고 나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24년도에 집행됐다는 1,900억을 쫓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도이치 파이낸스가 그쪽에 무슨 은행 제2금융권 뭐 하나 또 사가지고 저축은행 같은 베이스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추적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그 체코 원전하고 아랍에미리트 원전도 지금 굉장히 상당한 지금 부실 졸속으로 손실이 지금 예정돼 있죠. 저는 이런- 그 대왕고래도 궁금해요. 그 그러니까. 아브레우 어디 갔습니까? 아브레우도 누가 데리고 왔는지 예. 또 무슨 돈으로 그거는 또 시추하려고 또 예. 했는지부터 그거는 더 번지기 전에 잘린 게 그러니까 잘린 근데 게 초기 다행이죠. 어쨌든 뭐 예, 몇십억 예, 그것도 예. 뭐 자문료 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야, 그것도 한 50억이 날라갔고 네, 돈이 그냥 날라갔어요. 만약에 시추를 했다면 더 큰 돈이 날라가고요. 5개만 시추공 박아도 5천억이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주려고 했었는지 그런 그거를 기획 나눠 같은 거 먹는 잡아야 거예요. 되죠. 아 머리가 머리 지긋지긋.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이 말씀하신 그 5천억 이런 거를 다 넣어서 계산해 봤더니 대략 20조 정도다. 네. 여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검찰이 개입해서 이걸 덮거나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건희 특검 16개 중에 그 절반 이상은 적어도 검찰이 개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특검의 결과를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정리해드린 검찰 거기서 빠뜨린 게 덩치가 제일 큰 마약 사건을 덮은 건 인천지검장 심우정. 예. 그다음에 대검으로 와서 검찰총장 할 때 다 덮었거든요. 그때도 중앙지검도 개입이 됐어요. 네. 이창수가 전주지검에서 올라왔었고 네. 인천지검에서 심우정은 검찰총장으로 왔어요. 그렇-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건희 뭐 내지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니고요. 예. 검찰 조직이 통으로 대검 이건 자체가, 무슨 김건희, 윤석열 로펌 수준이 아니라 거의 집사 수준으로 동원이 된 겁니다. 국가기관이 수사라고 맡겨놓은 데에서 증거 다 인멸해주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특검이 밝혀내야 되는데. 정말 국민들의 그 간절한 염원을 전 특검이 좀 다 받아 안아주길 그래서 바랍니다. 지금 나오는 진짜. 얘기 뭐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특검 기간 연장 그리고 특검법의 개정 그리고 또 특별 재판부 얘기들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방송 맞춰야 되잖아요. 제가 30초만 필리버스터로 너무 중요합니다. 필리버스터로 그냥 한번 화장실 그런데 갔다 현재 살아있는 검찰을 대대적으로 친다는 게 특검 수준에서 불가능해요. 네, 인력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빨리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화시키고 나서 조져야 돼. 알겠어요. 예. 많이 늘었네요. 또 그새 또 늘었네요. 이병철 TV 사이다. 예. 예.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니님이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라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날씨도 사람 이렇게 지치게 하고 힘든 날씨인데 부디 여러분 오늘 오후 저녁 시간 쾌적하게 보내시고 저희가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다이브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한겨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권태우 실장, 신인규 변호사, 이병철 변호사와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죠.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